내 이름은 아카네. 자취를 막 시작한 대학교 1학년생이다. 잘 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 가야겠다. 뭘 밟은 거지? 아야, 뭐야, 나무젓가락이었잖아. 근데 이거 슬슬 정리 좀 해야겠네. 대학 입학을 계기로 시작하게 된 자취. 조그만 원룸이지만 공부하고 알바한다는 이유로 청소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쓰레기차도 이미 갔을 시간이고, 그러고 보니까 전에도 내놓는 거 깜빡했었지. 애초에 재활용 쓰레기차 오는 날이 언제더라? 모르겠다. 또 오겠지 뭐. 다녀오겠습니다. 이때 나는 아직 이런 내 방이 대사건을 일으킬 거라곤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 며칠 뒤. 여보세요. 아카네? 너 아직 자고 있었니?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아유 정말 넌 옛날부터 왜 그 모양이야? 10시라고 10시! 대학생이라고 해서 탱자탱자 놀기만 하면 안 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엄마 그만 잔소리하지 마. 왜 전화했어? 아참, 다음 주 주말에 너 보러 올라갈까 싶어서. 여기로. 보나마나 네 자취방 쓰레기장일 게 뻔하니까 청소도 할 겸 해서 말이야. 아니야, 괜찮아. 나 청소 잘하고 있어. 어머, 뭐야? 엄마가 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수상한데.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다음 일요일에 갈게. 그럼 끊는다. 잠깐만, 엄마. 망했다. 청소 안 해놓으면 큰일 날 거야. 강꼬라지가 왜 이래? 오늘 강의 없으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치워놔야. 쓰레기 봉투가 어디더라? 엄만 일주일 뒤에 나오니까 오늘 안 해도 괜찮겠지 뭐. 쓰레기 봉투도 없고 라며 느긋하게 있었더니 재밌다. 알바 가야지. 오늘은 이만 자야겠다. 예이! 과제가 안 끝나. 결국 방 정리는 시작도 못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말았다. 문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 아카네, 문단속은 제대로. 이게 뭐야? 요새 공부하느라 바빠서 청소를 못해가지고. 그래도 좀 깨끗해진 거야. 진짜 조금이지만 일단 밀어 넣어주자. 그럼 나 알바 가야 되니까 이만 나가볼게. 무슨 소리야? 너 오늘은 휴무라고 했잖아. 오늘은 하루 종일 방 청소해. 깨끗해질 때까지 집 밖으로 못 나갈 줄 알아? 엄마 잔소리를 들어가며 몇 시간 동안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들을 치운 끝에 다행히 깨끗해졌네. 이제야 사람이 사는 집 같구먼. 이 쓰레기는 타는 쓰레기. 수거일은 내일이니까 꼭 내놔. 페트병이랑 재활용 쓰레기는 근처 슈퍼에서 수거하니까 갖다 주고, 종이 수거하는 곳은 바로 앞에 있더만 조금씩이라도 갖다 버려. 그럼 엄만 이만 간다. 벌써 가게? 오늘은 네 방 청소하러 온 거니까 이렇게까지 더러울 줄은 몰랐지만. 일부러 와줘서 참 고맙네. 너도 성인이니까 청소 정도는 알아서 해. 요샌 빈집털이범도 많다니까. 문단속도. 진짜 엄마 걱정이 너무 많아. 알아서 할게. 아무튼 다음에 또 온다. 그땐 불시에 올 거야. 알겠어. 잘 가. 피곤하다. 방이 깨끗하니까 좋긴 하네. 상쾌해. 앞으로는 청소 잘해야겠다. 언제 누가 올지 모르니까. 주부 경력이 몇십 년은 되는 엄마의 손을 빌린 덕에 내 방은 이사 왔을 때보다 더 반짝반짝해졌다. 이 테이블이 이렇게 넓었구나. 방이 깨끗해진 김에 마음을 고쳐먹고 이번에야말로 꼭 제때제때 청소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너무 쾌적해서 늦잠 자버렸잖아. 일주일 뒤. 왜 이렇게 된 거지? 완전 웃겨. 쓰레기 내놔야 하는데 늦잠 잤다. 8시 반까지였는데.
이건 나중에 쳐야지. 이 광경 너무 익숙해. 다 내가 어지른 거라니. 그래, 오늘이야말로 청소하면. 여보세요, 아카네. 지금 에트라드 남자애들이랑 놀 건데 너도 올래? 갈래. 당연히 가지. 알겠어. 지금 준비해서 나갈게. 나중에 봐. 뭐 입지? 얼마 전에 산 원피스 입고 갈까? 그거랑 어울리는 귀걸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어딘가에. 찾아서 하고 나가면 100% 늦을 거야. 아니, 근데 청소도 해야 되는데. 청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뭐. 지금은 빨리 준비해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나는 그날도 청소를 하지 않고 외출하고 말았다. 그날 밤. 피곤하다. 노래방 갔다가 볼링도 치고 밥 먹고 다트도 하고 너무 빡셌어. 그래도 재밌었지. 아카와지도 완전 맛있었고. 가길 잘했어. 번호도 교환했고 잘했다. 너무 잘했어. 뭐야? 콘센트 같은 거 밟은 것 같은데. 청소 안 돼. 오늘은 못해. 내일 하면 되겠지. 화장 지워야 되는데 계속 누워있고 싶어. 졸려. 좀만 쉬고 씻으러 가야겠다. 결국 나는 그대로 잠들고 말았다. 방금 그거 무슨 소리지? 내가 형광등을 켜놨던가? 아니야, 저건 형광등 불빛이 아니야. 그럼 뭐지? 뭐야? 손?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엄청난 공포감에 나는 패닉에 빠지고 말았다. 살려주세요! 사람이! 뭐야? 무슨 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시끄러워 죽겠네. 저기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저희 집 현관에 쓰러져 있어요. 도와주세요. 사람? 지금 당장 가마. 잠깐 들어간다. 이 녀석이냐? 네, 큰 소리가 나길래 와봤더니 이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취해서 자기 집인 줄 알았을 수도 있겠는데. 어이, 총각 괜찮아? 어이, 정신 차리. 왜인지 그 사람 이마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고 손에는 부엌칼을 쥐고 있었다. 119! 아니, 그 전에 경찰을 불러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너무 놀라 당황하며 119와 112에 연락했다. 쓰러져 있던 사람은 머리에 상처가 있었던 탓에 혹시 몰라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집 주인분이 그쪽이신가요? 네, 저예요. 저기 그 사람은 대체 칼은 뭐였죠? 놀라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 사람은 연쇄 강도범입니다. 네? 강도요? 뉴스에 나왔던 그놈인가? 이 근처에서 피해자가 늘고 있다던데. 네, 전과도 있어서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워낙 신출귀몰해서 못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저희 집 현관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 뭐 없어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제 생각이지만 현관에 있던 쓰레기를 밟고 넘어져서 싱크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은 것 같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갈 때 아이씨, 덜 수 있었는데 방 좀 치우고 살란 말이야! 라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혹시 범인이 거기서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큰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큰일. 그 한마디로 쓰레기가 구해준 거나 다름없네요.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래도 문단속은 철저히 하세요. 네.
그 후 빈집털이 봄은 무사히 체포되었다. 학생이라 부모님께도 연락이 간 모양인지. 너 엄마가 문단속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지도 않더니. 나는 엄마한테 실컷 혼이 났다. 그리고 얼마 뒤 지금 자취방에서 도어락이 달린 방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아유 정말 경찰한테 연락 왔을 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서 다음부턴 조심하겠다고 하잖아. 나도 더 이상 그런 일은 안 겪고 싶다고. 앞으로는 청소도 제대로 할 거야. 아휴 진짜 아무튼 무사해서 다행이야.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했으면 엄만 정말. 엄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마가 청소하는 법 제대로 가르쳐 줄 테니까 각오해. 살살 해줘. 틀렸어. 물 때는 구연산, 기름 때는 베이킹 소다를 써야지. 이렇게 난 엄마한테 청소하는 법에 대해 아주 철저히 배웠다. 그 후론 문단속도 잘하고 있고 청소도 부지런히 하고 있다.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문 꼭 잠가. 더 이상 가족들한테 걱정을 끼칠 순 없으니까. 그리고 청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양이구먼. 요전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방은 좀 깨끗해졌나? 근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어지를 수가 있지? 어지간히도 청소가 싫었나 보네. 그래도 덕분에 목숨 건졌으니까 다행이지 다행이야. 네, 참, 이사 간다며? 네. 바로 요 근처로 가는 거긴 하지만요. 이사 가서도 조심해. 도둑이 쓰레기 밟고 안 넘어지게 문 잘 잠그고 다니고. 며칠 만에 또 난장판이 되려나. 어쩌다 보니 범인이랑 경찰관, 심지어 이웃분한테까지 내 방을 보여줘 버렸잖아. 경찰관 분도 되게 놀라신 것 같던데. 이사 가서는 꼭 제때제때 청소해야지. 그로부터 얼마가 지나. 실례하겠습니다. 집 좋은데? 그치? 정리도 잘하고 있구나. 대단한걸? 그럼 난 새로 태어났다고. 이번에야말로 깨끗한 방으로. 잠깐 화장실 좀 써도 돼? 여긴가? 거긴. 이게 뭐야? 화장실 맞지? 아니 청소를 하기는 하는데 쓰레기차 오는 시간에 일어나지 못해서 네가 온다고 해서 잠깐 여기에 놔둔 거야. 그냥 한 대 모아놓은 것뿐이지 쓰레기 투성이잖아. 그치만 내 방이 진짜로 깨끗해지기까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아침 일찍 못 일어나겠다고. 이름은 치치지. 중학교 2학년.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산부인과에 왔다. 이것은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다. 치치지, 괜찮아? 고마워. 얘는 카츠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내 남자친구다. 지금 내가 이곳에 와 있는 건 카츠라가 권했기 때문이다. 배 아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나는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욱신거리는 고통이 일주일 정도 계속되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프기도 하는데. 아파. 심지어는 그게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치치지? 괜찮아? 왜 그래? 생리통 때문에 쓰러졌다고? 네. 개인차는 있겠지만 못 움직일 정도로 아프면 일단 병원에 가서 진찰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거야. 그치만 치치지, 괜찮아? 카츠라. 복도에서 쓰러졌다면서 무슨 일이야? 저기 그게 그랬구나. 아플 때 옆에 못 있어줘서 미안해. 아니야. 네가 사과할 일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아프면 병원에 가보는 게 좋지 않아? 맞아. 선생님 생각도 그래. 하지만 난 엄마도 안 계시고
아빠는 항상 일 때문에 힘들어하셔서 걱정 끼치기가 좀... 치치지, 이렇게 그냥 진통제 먹고 참기만 하면 나을 것도 안 나아. 그러니까 진찰 한번 받아보자. 무서우면 내가 같이 가줄게. 카츠라, 고마워. 그리고 미안. 아니야, 뭐가. 다행이네. 결국 나는 주말에 산부인과에 가게 되었다. 학생은 나밖에 없는 것 같다. 접수했으니까 부를 때까지 잠시 기다리고 있자. 고마워. 대기실에 사람이 많아서 진찰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다. 카리님, 배는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그런데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40대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 두 분이 내 쪽을 보면서 소곤거리기 시작했다. 뭐지? 쟤들 얘기 들었어? 배가 그렇대. 어머, 저렇게 어린애들이 피임도 안 하고. 세상에나, 요즘 애들은 성이 너무 개방적이라니까. 말세야 말세. 아주머니들은 아무래도 우리에 대해 오해하신 듯 했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정말 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여. 내가 얘기하고 올게. 치치지님. 카츠라, 나랑 같이 가주면 안 돼? 알겠어. 우리는 진찰실에 들어가 의사 선생님께 사정을 설명했다. 그쪽은 환자분 남자친구분이신가요? 네. 혹시 관계한 적 있나요? 피임은 잘했습니까? 네? 아니요, 저희는 아직 중학생이라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나중에 커서 아이가 생길 때 영향이 있다고 들어서요. 어른이 되면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싶은데. 결혼? 치치지가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마음 아파서. 그러니까 꼭 낫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10대 학생들은 병일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초음파 검사 한번 해보고 진통제나 피임약을 처방하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난 무사히 검사를 끝낼 수 있었다. 괜찮았어? 용기 내서 오길 잘했다. 치치지, 왜 그래? 친구들한테 걱정 끼쳐버렸네. 그나저나 결혼이라니 깜짝 놀랐어. 좋긴 한데 진심이려나? 우린 아직 학생인데. 카운터에서 부르면 내가 다녀올 테니까 넌 좀 쉬고 있어. 고마워. 진심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대기실로 돌아왔는데 아까 그 아주머니들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여기 있기 싫다. 지금도 우리만 보고 있잖아. 치치지님, 나 갔다 올게. 처방받으신 약 드릴게요. 되도록 매일 같은 시간에 드세요. 진통제도 있으니까 너무 힘들 땐 참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결제는 진통제라고? 어머, 그럼 임신이 아닌가? 생리통? 고작 생리통 갖고 되게 엄살 부리네. 조금 아프다고 학교 쉬고 회사 쉬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자세가 안 됐어, 자세가. 그러게, 저런 애랑 사귀는 남친이 불쌍하다. 어머, 좀 너무했다. 왜 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호기심 어린 저 눈초리. 한시라도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생리통이 엄살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생리통을 참고 참다가 결국 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 중이고요. 그런 식으로 주변에서 참기를 강요하니까 생리통 심한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라고요. 본인들이 안 그런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뭐야 당신? 아까도
얘한테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면서 지레짐작하고 웃으셨죠? 그게 저애들한테 얼마나 실례되는 행동인지 아세요? 저는 불임 치료 때문에 이 병원에 왔어요. 임신 같은 예민한 문제에 대해선 농담으로라도 웃고 떠들지 말아주세요. 나는 놀람과 동시에 날 두둔해 주신 게 감사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편 그 아주머니들은 작게 궁시렁거리며 겸연쩍은 듯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아니 치치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이제 가자. 두 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뭘 했다고요? 전 어른이 되면 얘랑 결혼할 거예요. 불건전하게 사귈 생각 없고 얘가 힘들어할 땐 늘 도움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보시기에 신기하다는 이유만으로 확실하지 않은 얘기를 하시거나 무의식 중에 남을 상처 주는 행동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츠라. 미안해요. 저기 두 분도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오신 거잖아요.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 후 우리는 다시 한번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병원을 나왔다. 몸 조심하고. 감사합니다. 카츠라, 오늘 같이 와줘서 고마워. 번거롭게 해서 미안. 그게 무슨 소리야. 같이 오자고 한 건 나잖아. 그리고 결혼하고 싶다고 해줘서 좋았어. 그치만 우린 아직 어리고 분명 난 앞으로도 널 계속 번거롭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 치치지, 그런 말 하지 마. 좀 더 어리광 부려도 돼. 넌 혼자 참기만 했잖아. 여러 가지로. 난 그런 네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어. 그렇게 쭉 네 옆에 있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거고. 뭔가 좀 부끄럽네. 아니야. 나도 좋아. 정말 좋아. 나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나도 네 옆에서 도움이 되어주고 싶어. 고마워. 일단은 지금 아픈 거부터 낫자. 그 후에 우리 미래에 대해서 또 얘기해보자. 치료는 이제 막 시작했지만 더 이상 힘들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까. 10수년 뒤. 크로키, 밥 먹자. 네. 내가 할게. 고마워. 조기 치료 덕에 생리통은 많이 좋아졌고 지금은 아이도 태어났다. 이건 다 카츠라가 항상 옆에 있어준 덕분이다. 치치지. 왜 그래?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생을 살아가고 싶다. 내 이름은 카린. 피부과에서 피부 미용사로 일하고 있다. 강도는 괜찮으세요? 네, 최고예요.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2주 뒤에 또 뵙겠습니다. 카리님, 또 신규 회원분 등록시키셨네요. 역시 대단하세요. 저도 보고 배워야겠어요. 아니야, 그냥 운 좋게 좋은 분이 걸린 거야. 근데 아까 고객님은 바깥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서 풋케어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렸더니 납득하신 것 같더라고. 그렇군요. 고객님 평소 생활 패턴을 잘 들어보고 그거에 맞춰서 제안해보면 잘 될 거야. 아하. 그냥 그 손님이 돈이 많았던 거잖아. 아자미님. 부럽다. 운은 참 좋다니까. 이 사람은 작년에 우리 지점으로 온 아자미 씨. 보다시피 툭하면 나한테 시비를 걸어대서 좀 싫은 사람이다. 카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요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아직 카리님을 질투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런 것 같네. 요전에 있었던 일이란 지난달에 임시 점장을 뽑는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말한다. 자, 다들 잘 들어라.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유지리아 점장이 곧 출산 휴가에 들어간다. 그래서 유지리아 점장이 돌아오기 전까지
임시로 점장직을 맡아줄 사람을 뽑을 거야. 미안해. 잘 부탁할게. 임시 점장이라 연차로 치면 아자미님이 제일 오래됐으니까 아무래도 아자미님이 하게 되려나? 당연히 나겠네. 우리 점포개발부랑 유즈리아 점장이랑 상의한 결과 임시 점장은 카린 씨로 결정됐다. 네? 카린 씨는 신규 회원 유치율이랑 고객 만족도가 높고 실적도 가장 좋잖아. 게다가 팀워크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런 점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했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잘 부탁한다, 카린. 월급도 올려줄 테니까 유즈리아 점장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해줘. 그런 일이 있었다. 아자미님, 평소에도 월급에 불만이 많았는데 과장님이 괜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기본급이 너무 적어. 수당도 좀 더 줘야. 그날 이후로 아자미 씨는 나를 애가 없고 눈치껏 일해서 뽑혔다라며 뒷담화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 애는 없지만 결혼하고 2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슬슬 갖고 싶긴 해. 네? 카리님 임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남편이나 나나 너무 바빠서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 점장님한테도 일단 얘기는 해두긴 했는데. 그러셨군요. 그치만 금방 되실 거예요. 일단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겠어. 다음 날. 아자미님이 늦으시네요. 그러게, 연락도 없이 어떻게 된 일이지? 늦어서 죄송해요. 애가 아침부터 칭얼대서 달래고 오느라. 아유, 힘드셨겠네요. 우리 아들이 엄마 너무 좋다고 헤어지기 싫다고 회사 가지 말라고 얼마나 난리를 치던지. 가지마. 그래도 얼마나 소중해요. 어머, 죄송해요. 이런 얘긴 애 없는 사람은 이해 못하겠죠. 옷 갈아입고 올게요. 뭐지? 오늘은 유독 얄미운 것 같은데. 설마 어제 내 얘기 들은 건가? 슬슬 아이를... 아무래도 아자미 씨는 내가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그걸로 우월감을 느끼려고 했던 모양이다. 그 이후로도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난 젊고 체력도 좋을 때 애 낳아서 진짜 다행이라니까. 심지어는 난 따로 임신 준비 안 했는데도 2달 만에 애가 생겼지 뭐야?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운이 좋았지. 또는 나이 먹을수록 애 생기기 힘들다더라. 카린 씨도 임시 점장 같은 거 하지 말고 얼른 애 가져. 준비 중인데 잘 안 된다고 했던가? 미안해. 진짜 작작 좀 하라고. 별로 타격은 없는데 맨날 그러니까 짜증나잖아. 그러게, 내가 나서서 한 소리 하고 싶을 정도야. 하지만 점장님도 안 계신 마당에 괜한 트러블 일으키고 싶진 않으니까 짜증나지만 참아야 돼. 자긴 정말 인내심이 강한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상 줄게. 응? 뭔데? 짠! 사실 다음 주말에 온천 료칸 예약해놨어. 뭐? 온천? 기념일도 아닌데 그래도 돼? 그럼 자기 너무 고생하고 있고 우리 같이 있을 시간도 별로 없었잖아. 그러니까 다음 주말엔 둘이서 느긋하게 지내보자고. 여보, 진짜 사랑해. 아하하, 나도. 요 몇 달간 아자미님이랑 임시점장이라는 자리의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꽤 쌓였었는데 남편의 이런 다정함 덕분에 숨통이 트인다. 좀 이따 점장님이 돌아오시고 아자미님만 좀 얌전해지면 더 바랄 게 없겠어. 그리고 한 달 뒤. 다들 내가 없을 때도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애 때문에 수고를 끼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점장님. 점장님은 무사히 출산했고 힘내, 여보. 아이 어린이집도 일찍 보낼 수 있었던 덕에 금방 복귀하셨다. 이렇게 빨리 돌아오시게 해서 죄송해요, 점장님. 아니야, 나도 얼른 오고 싶었고 남편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괜찮아. 너무 걱정 마세요, 점장님. 아이가 있는 주부의 고충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겠네. 고마워. 점장님이 돌아오시고 난 뒤에도 아자미 씨의 아이 부심은 계속되었다. 애 보는 건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만큼 또 사랑스럽죠. 진짜 내가 임신할 때까지 저러겠네. 근데 정말 애가 안 생기면 어떡하지? 진지하게 병원 가서 검사라도 받아봐야 되나? 1시간 뒤. 죄송해요, 점장님. 점장님은 술 못 드시는데 저희만 이렇게 마시고.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수유만 끝나면 점장님도 드실 수 있겠죠? 애가 있으면 못하는 것도 참 많다니까요. 어머, 뭐야 카린 씨, 자기도 꽤 많이 마셨네. 네, 뭐 안 마시고 못 베기겠으니까 그렇지. 바보 아니야? 애 갖고 싶으면 술은 멀리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애가 안 생기는 거라고.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머, 말 그대로인데. 자기 예전부터 임신 준비하는 것 같던데 병원은 다니고 있어? 아니요. 아자미님. 그럼 안 되지. 그럼 문제는 서둘러야 한다고. 근데 안 됐다. 병원에 안 가면 애도 안 생긴다니. 여자로서 실격이란 느낌? 아우, 제발 그만 좀. 점장님? 아자미 씨, 미안하네. 여자로서 실격이라. 네? 점장님 혹시 나 말이야. 지금 애 4년 동안 불임 치료해서 생긴 거야. 다른 직원들한테 얘기 다 들었어. 아자미 씨 꽤 노골적으로 카린 씨를 괴롭혔다며? 자기가 그러니까 임시 점장직을 못 주는 거야. 내가 카린 씨한테 가게를 맡긴 건 아이 유무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카린 씨가 아자미 씨보다 수백 배는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자기의 미숙함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사람한테 점장 자리를 맡길 순 없지? 아자미 씨, 당신은 평생 점장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걸 알아둬. 혹시 나랑 카린 씨한테 더 할 말 없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점장님의 질책을 받은 아자미 씨는 홀로 급히 자리를 떴다. 미안해 카린 씨. 나 없는 동안 힘들었지. 아니에요. 그치만 정말 감사해요. 계속 참고만 있었는데 방금은 정말 속 시원했어요. 그럼 다행이고. 다들 고마워. 아자미 씨 얘기 점장님한테 했었구나. 아니에요. 이런 것밖에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얼마나 도움이 됐는데. 이제 아자미 씨도 당분간은 조용할 테니까 카린 씨도 카린 씨 페이스대로 열심히 해봐. 네, 감사합니다. 정전? 정전이요? 정전 안 됐는데? 네? 이상하네. 분명 눈앞이 까맣게도... 카린 씨, 왜 그래? 괜찮아? 카린님! 그리고 내 기억은 여기서 끊겼다. 카린! 여보? 카린! 축하해, 여보. 정말 축하해. 축하? 좋은 일 생겼더라, 카린 씨. 점장님? 축하드려요, 카리님. 뱃속에 아이가 있대요. 아기... 여보! 그렇다. 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을 했던 것이다. 술자리에서 쓰러졌던 건 임신 때문에 빈혈이 왔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아니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사라졌다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랬구나. 뱃속에 아이가 있었던 거였어. 술 마셨는데 괜찮으려나? 임신 초기에는 아직 태반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거의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임신 판정을 받고부턴 마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점장님, 저 매장은 신경 쓸 거 없어. 카린 씨가 건강하게 아이 낳고 돌아올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희도 최대한 도울게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무사히 아이 낳고 건강하게 돌아갈게요. 이렇게 나는 출산 휴가에 들어가기 전까진 일에 매진했고 몇 달 뒤엔 건강하게 남편을 닮은 아이를 출산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와서 죄송해요. 괜찮아. 내가 아기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한 거잖아. 너무 귀여워. 그러고 보니까 아자미 씨는요? 그날 이후로 내가 무서워졌는지 요전에 그만뒀어. 이거 뭐 실력이 없는 건 또 아니니까 그 성격만 좀 죽이면 충분히 다른 데에 취직할 수 있을 거야. 그랬군요. 이제 그 사람은 신경 쓰지 말자. 그것보다 나 아기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 네. 그 후 나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되어 다시 원래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아자미 씨 말대로 육아는 보통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아이는 너무나 사랑스럽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난 죽어도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 네. 사실 저희도 슬슬 결혼을. 정말? 축하해 둘 다. 또 다 같이 축하 파티 하자. 아저씨 너무 재밌었어요. 내 이름은 아카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다. 30분 초과됐으니까 추가 요금 받을게요. 즐거웠어. 안녕. 당시에 나는 발랑 까져 있어서 학교에 안 가고 이런 식으로 아저씨들이랑 밥을 먹거나 하며 이른바 원조 교제를 했었다. 당시 사귀던 친구들도 다들 행실이 안 좋은 애들 뿐이어서 집에 들어오는 건 항상 늦은 밤이었다. 다녀왔습니다. 아카네, 너 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시끄러. 친구랑 놀다 왔다니까. 아카네, 너 아직 고등학생인 거 몰라?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알아? 아빠 옆에 그 사람은 별로 걱정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카네, 아빠는 날 걱정해 주었지만 엄마는 아니었다. 이 사람은 내 기억 속에서도 늘 이랬다. 어릴 때부터 내가 아무리 엄마한테 다가가려고 해도 벽만 쳐댔다. 열심히 공부해도 예쁜 짓을 하며 관심을 끌어보려고 해도 돌아오는 건 무관심뿐. 학교 행사나 수업 참관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와준 적이 없다. 그래서 나쁜 길로 빠져 중학교에서 친구랑 담배를 피운 게 들켰을 때 아카네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어머님께서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히 애가 뭘 하고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던 사람이었다. 초등학생 때까진 엄마 마음에 들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그게 쓸데없는 짓이란 걸 깨닫고부터는 엄마한테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다. 왜 엄마가 날 이렇게까지 싫어하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내가 잡혀가든 뒤지든 이 사람은 아무 신경도 안 쓸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날 소중히 여겨야겠다거나 뭐 그런 마음은 들지도 않았다.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날 싫어하는 거지? 그로부터 얼마 뒤 나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 알게 된다. 오늘 재밌었어. 고마워. 또 보자. 야, 새. 안녕. 너 진짜 예쁘다. 방금 그거 원조 교제한 거 맞지? 자주 하나 봐? 이거 귀찮게 됐네. 제가 좀 급해서요. 에이, 잠깐이면 돼. 뭐예요? 이거 놓으세요. 더러운 아저씨들이랑 밥 먹어주고 얼마 받아? 우리랑도 놀자. 싫어요. 하지 마시라고요. 잠
물어. 뭘 비싸게 굴고 난리야 이 창년아. 야, 너무 심했다. 야, 너희 뭐 하는 짓이야? 가자.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커플이 도와준 덕에 무사히 집에 올 수 있었지만 그때의 공포감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날 정도다. 막 살 거라며 반쯤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도저히 진정이 안 됐다. 시끄럽잖니. 좀 조용히 걸. 잠시만, 아카네. 뭐 왜? 너 얼굴이 왜 그래?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신경 꺼! 아카네. 이제 와서 왜 이래? 이럴 때만 엄마인 척하지 말라고. 나와. 뭐야,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그 후 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다. 원조 규제도, 남자들이 시비를 걸었던 것도, 엄마한테 관심받지 못해서 막 살려고 했던 것까지 전부. 내가 아무리 엄마랑 친해지려고 해도 엄마 매번 무시하기만 했잖아.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외롭고 힘들었다고. 그래서 난 아카네, 너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그게 무슨 소리야? 아카네, 너 친할아버지랑 할머니는 기억나? 이때 친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지만 5살 때쯤까진 날 예뻐해 주셨던 것 같아서 어렴풋이나마 기억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왜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다. 근데 잘은... 그래? 그럼 타치바나 삼촌한테 그때 찍은 비디오를 보여달라고 하면 되겠네. 그걸 보면 내가 왜 너를 방치하듯 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여보! 당신 그래도 돼? 쟤 정말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아카네, 너 얼굴 병원 안 가봐도 되겠어? 그래? 그럼 여보, 나머진 부탁 좀 할게. 이때 처음으로 엄마가 내 몸을 걱정해 주었다. 어쩌면 엄마도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다. 아카네, 잘 왔다. 어서 들어오렴. 안녕하세요. 며칠 뒤 난 같은 지역에 사는 타치바나 삼촌네 집에 엄마가 말했던 그 비디오를 보러 왔다. 혹시나 해서 묻는데 이거 볼 각오는 돼 있어? 엄마의 태도로 봤을 때 분명 내가 엄마한테 뭔가 나쁜 짓을 한 건 틀림없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기 위해 삼촌 집까지 온 것이다. 이건 말이다. 설에 친척들이 전부 모였을 때 찍은 거란다. 이 조그만 애가 너야 한 5살 때쯤일 거다. 그 비디오에 나온 것은... 우리 아카네는 어쩜 이렇게 예쁠까? 그러게, 엄마랑은 하나도 안 닮았어. 아빠! 아카네, 이리 와. 싫어! 더러워! 만지지 마! 나 엄마가 너무 싫어! 못생기고 냄새나는 데다 같이 있으면 부끄러워. 이런 사람이 우리 엄마라는 게 싫어! 할머니 딸이면 좋겠어. 그렇지? 저런 사람한테서 태어나다니 우리 아카네 너무 불쌍하다. 엄마만 없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랑 셋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아카네, 우리 아카네도 빨리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지? 응, 엄마가 얼른 죽었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 애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이것뿐만이 아니야. 네가 4-5살쯤이었을 땐 항상 이랬으니까 뭐 이러는 것도 어쩌면 당연했지.
형이랑 형수님은 바빠서 넌 매일 저녁까지 할머니 집에서 지냈으니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네가 엄마를 싫어하도록 세뇌시켰거든. 그럴 수가. 너 정말 기억 안 나? 네, 진짜 하나도. 역시 그랬구나. 꽤 옛날부터 너희 아빠랑 얘기하면서 혹시 네가 그때 일을 다 잊은 건가 싶었는데. 한치의 거짓말도 섞지 않고 난 맹세코 엄마한테 이런 심한 말을 했던 기억이 없다. 그냥 엄마한테 관심받고 싶어서 이것저것 해봤던 그런 기억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형수님이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형이 직장을 옮기면서 이쪽으로 이사를 온 거란다. 형수님은 일도 관두고 너랑 진지하게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도저히 그때 일이 용서가 안 되는 모양이더구나. 엄마, 그래서 계속 날 피했던 거였어. 내가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 바람에 심지어는 그랬던 것도 완전 까먹고. 어쩌면 그때 나는 어렸지만 엄마한테 잘못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당시의 기억을 내 마음대로 지워버린 게 아닐까.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 내가 생각해야 할 건 이런 게 아니다. 저 엄마한테 사과해야겠어요. 나만 상처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었어. 계속 상처받으며 살았던 건 엄마였는데. 삼촌, 고마워요. 그리고 나는 과거에 엄마한테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물론 쉽게 용서해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내가 잊고 지냈던 시간만큼 엄마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쭉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엄마는 날 걱정해 주었고 과거를 털어놓을 결심을 해주었다. 난 엄마가 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엄마와 나 사이에 생겼던 골을 메워나갈 것이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아카네, 치치지, 이제 가자. 난 그날 이후로 성실하게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원조 교재도 그만두었다. 치치지, 양말 들어야지. 지금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다. 장모님께서 우리 선물 좋아해 주시면 좋겠다. 당연하지. 건과일 잔뜩 올라간 케이크 엄청 좋아하시거든. 엄마, 나 과자 먹고 싶어. 현재는 본가에서 나와 살면서 가끔 이렇게 부모님을 뵈러 간다. 왔다. 어서 와라 얘들아. 안녕. 건강하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카네, 어서 와. 응, 나왔어. 우리 모녀는 평범하다고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거 봐봐, 할아버지랑 할머니 그렸어. 어머, 잘 그렸네. 우리 치치지 천재인데? 뭐야? 그래도 좋은 모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내 이름은 토쿠사. 에트라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도 상냥하시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재밌어서 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다들 도와줘서 고마워. 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고민도 없냐고 물어보면 또 그건 아니다. 얘들아, 지금 비 오니까 집에 갈 때 조심해서 가렴. 특히 그 할머니는 더 조심하고. 우산도둑 할머니 말이구나. 우산도둑 할머니란 비 오는 날 어디선가 나타나 우산을 훔쳐가는 수상한 할머니를 말한다. 게다가 빼앗아가는 방법도 단순 날치기 같은 게 아니라. 치치지 말대로야. 다들 진짜 조심해야 돼. 아카마츠 선생님이라고 불러야지. 죄송. 근데 그 할머니 진짜 위험하다고 나도 당한 적 있어. 2주 전에 있었던 그 일 말이지?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나 다리에 우산도 맞았다고. 그렇다. 우산도둑 할머니의 악질적인 점은 우산을 훔칠 때 폭력도 휘두른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다친 아이들도 몇몇 있었다. 그래서 내가 반격하려고 했거든. 우산 꽉 쥐고. 그랬더니 전에도 얘기했잖아. 우산이 아슬아슬하게 머리 위로 비껴갔다면서.
내 뒤에 콘크리트 담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금이 갔다니까. 우산 끝부분이 뾰족하게 갈려 있었어. 미친 거 아니야? 몇 번을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얘기네. 자칫 잘못했다간 죽을 뻔했어. 아카마츠, 또 물어봐서 미안하지만 그때 그 할머니 얼굴은 못 본 거지? 그렇다니까요. 심지어 가면도 쓰고 있었어요. 옷소매 사이로 쭈글쭈글한 팔이 보였다는 거 말곤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그래? 우리가 사는 동네는 시골이라 CCTV 같은 게 없다. 도움이 될 만한 거라곤 피해자의 목격 정보뿐인데 비 오는 날 시야가 안 좋을 때 일어나는 범행이라 아직까지 작은 단서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튼 오늘도 다 같이 집에 가도록 하자. 통학로 주변은 선생님들이 순찰 중이니까 무슨 일 있으면 꼭 도움 요청해. 주말에도 비 오면 되도록 외출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혼자 외출했는데 할머니를 마주치면 우산 버리고 도망쳐야 한다. 알았지? 네. 단체 하교와 순찰 이 두 가지 덕분에 아카마츠가 당한 이후로 우산 도둑 할머니는 보지 못했다. 주말 산책하는 거 좋다. 이렇게 우산 쓰고 논밭 옆을 걷기만 해도 행복하네. 내 우산은 초등학생이 들기엔 좀 큰 장우산이다. 아빠가 들고 다니시는 게 멋져 보여서 사달라고 한 것이다. 비닐 우산이랑은 다르게 비가 비싼 천 위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제법 기분이 좋았다. 선생님은 비 오는 날 혼자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별일 없겠지 뭐. 누가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주말 낮에 우산 도둑 할머니가 나타날 리도 없고. 그렇지만 부모님이 오시기 전엔 들어가야겠다. 아빠 화내시면 무서우니까. 지금이 몇 시인지 알아? 어? 큰일 났다. 주말에 나타날 줄은 몰랐는데. 할머니를 마주치면 우산 버리고 도망쳐야 한다. 안 돼. 이 우산을 버리고 갈 순 없어. 도망치자. 괜찮아. 상대는 할머니라고. 전력으로 도망치면 못 따라올 거야. 뭐야? 땅에 우산이 박혔어. 만약에 내가 이걸 맞았다면 머리 아파. 기절했었던 건가? 내 우산 어디 갔지? 안 돼. 내 우산. 그날 밤 나는 부모님께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 후 바로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우산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할머니 절대 용서 못해. 꼭 되찾아올 거야. 나는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할머니를 붙잡아 심판을 내려줄 것이다. 단지 그것만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뭐? 토쿠사, 너도 같이 순찰을 돌고 싶다고? 네, 부탁드려요. 학교 시간에 저도 그 할머니 찾아다닐래요. 아니, 선생님들은 그 할머니를 찾으려고 순찰을 도는 게 아니라 너희를 지키려고 하는 건데. 아무튼 그건 위험해서 안 돼. 이 일은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넌 네 안전만 생각하렴. 알겠지? 선생님 말씀도 맞는 말이다. 그래도 나는 우산을 꼭 되찾고 싶었다. 그래서 난 계책을 짜냈다. 미끼 작전을 쓰기로 한 것이다. 주말에 전에 그 할머니를 만났던 장소로 나가 우산을 들고 돌아다니다가 또 만나면 내가 먼저 반격하는 작전이다. 계획 실행을 위해 몸도 단련했다. 만반의 준비를 한 뒤 그 할머니를 맞닥뜨릴 작정이었다. 그리고 몇 주 뒤 드디어 그날이 오고야 만다. 왔군. 받아라. 압정? 좋았어. 찍었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우산도 돌려주셔야 될 거예요. 젠장! 감히 내 우산 수집을 방해했겠다.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고?
이유 같은 건 없어. 그냥 난 우산이 좋아. 좋아하는 게 보이면 당연히 갖고 싶잖아. 인간이니까. 그걸 방해하는 녀석이 있다면 철저히 때려 부수는 것도 인간의 본성이고. 이 사람 완전 미쳤어. 이제 틀렸어. 어라? 뭐지? 안 아파. 토쿠사, 괜찮아? 선생님? 왜 선생님이 여기에? 순찰 중이었어. 네가 습격당한 이후로 자진해서 이 근처를 돌아보고 있었거든. 그러던 중에 널 발견한 거야. 뭘 그렇게 중얼거려? 이런 건방진. 저희 둘 다 칼싸움할 나이는 지났잖아요, 할머니. 뭐지 이게? 너무 착하셔서 애들한테 무시당하기도 하는 선생님이 왜 이렇게 센 거야? 죽어라! 큰일 났다. 도망쳐야. 그만하시죠. 혹시라도 아이가 따라하면 안 되니까요. 토쿠사? 네. 이 뒤는 경찰관분들께 맡기사. 네. 멋있어. 그리고 바로 뒤 우산도둑 할머니는 체포되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할머니는 옛날부터 좀 이상했고 특히 우산에 남다른 집착을 보였다고 한다. 처음엔 어딘가에 놓여있는 우산을 훔쳐가는 걸로 만족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광기가 더해졌는지 어느 날부터는 지금처럼 폭행까지 휘두르기 시작했다는 모양이다. 그 후 나는 경찰분들이 할머니 집에서 가져온 우산 속에서 내 우산을 찾았다. 하지만 찾는 데까진 꽤 시간이 걸렸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지금까지 훔친 우산이 2,000개나 되었기 때문이다. 찾았다.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할머니. 애초에 그렇게 이상한 사람을 상대로 미끼 작전 같은 걸 펼친 너도 만만치 않거든. 죄송해요. 근데 그땐 진짜 감사했어요. 선생님 엄청 멋있었어요. 고마워.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선생님의 멋진 모습을 반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했다. 처음엔 아무도 안 믿는 눈치였지만 내가 진심을 다해 실감나게 얘기했더니 하나둘씩 믿어주었다. 참, 마지막으로 어떻게 선생님이 우산도둑 할머니를 제압할 수 있었냐 하면 치치지, 나도 검도 가르쳐줘. 나도 만화에 나오는 검사처럼 싸우고 싶어. 안 돼, 위험하다고.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라니까. 그래, 아카마츠. 선생님은 그 할머니 몸에 우산끝도 되지 않았다고. 그 정도로 제압할 수 있을 때까진 검을 써선 안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치치지 쌤, 저렇게 얌전해 보이는데 검도 5단이시래. 그래서 엄청 세대. 맞아, 나도 알아. 아카네가 제일 처음으로 발견했댔지? 치치지 쌤 학창 시절에 시합하는 영상 말이야. 치치지 쌤이다. 맞아. 토쿠사한테 듣고 딱 느낌이 왔지? 그래가지고 치치지 선수 검도라고 검색했더니 시합 나간 치치지 쌤 늠름하고 너무 멋있었어. 완전 사랑에 빠졌다니까. 애들한테 괜히 이상한 영향 끼칠까봐 말 안 했던 건데. 칼싸움 같은 게 유행해서 누구 하나 다치면 어떡하지? 정신 차리자. 교사로서 애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해. 나 혹시 쓸데없는 짓 한 건가? 내 이름은 토쿠사. 이곳 에트라 부동산에서 영업일을 하고 있다. 고객님 조건에 맞는 매물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됐다 유리. 괜찮은 방이 있네. 월세는 좀 비싸지만 3층이라 보안도 확실하고 여자애 혼자 자취하기에 좋은 것 같아서 엄마도 안심이 돼. 내부도 되게 좋았어. 보자마자 여기다 싶더라니까. 고객님 정말 운 좋으셨어요. 거긴 인기 있는 매물이라 방이 금방금방 빠지거든요. 가족 단위로도 많이 사시고 길도 밝아서 지하철역에서 걸어가실 때도 걱정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바로 계약하고 갈까? 자취하는 거 기대돼. 이쪽에 앉으세요. 오, 역시 카츠라. 또 한 건 했네. 카츠라는 우리 지점 에이스다. 일단 여기에
녀석이 담당한 손님은 거의 100% 우리 부동산에서 계약한다. 말을 잘 들어주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점심은 뭐 먹을까? 글쎄. 고객님, 혹시 지금 두 분이 어딜 가실 건가요? 네, 오랜만에 여기까지 나왔고 날씨도 좋아서 가든 플라자에서 식사라도 할까 해요. 안 돼요. 오늘은 야외에 계시지 마세요. 좀 이따 잠깐 비가 내릴 것 같거든요. 네? 그치만 이렇게 맑고 일기예보에서도 비 온단 말은 없었는데. 아니에요. 저쪽에 있는 먹구름이 곧 이쪽으로 올 거예요. 아무튼 가든 플라자는 다음에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 이 비닐 우산 갖고 가실래요? 반납은 다음에 저희 부동산에 오실 때 해주시면 돼요. 아, 네. 15분 뒤. 우와, 진짜 갑자기 쏟아지네. 그치? 여전히 대단하구만, 가츠라. 사장님, 일기예보보다 네가 훨씬 더 믿음직스러운데? 아하하하. 아니에요. 하하하하. 이처럼 카츠라는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뛰어나다. 일기예보도 그중 하나고 그 외에도 괜찮은 신규 맵을 땄다. 역 근처 치곤 월세도 괜찮은 편인데? 아카마츠 선배, 거긴 별로예요. 어? 얼마 전에 그 아파트 앞을 지나간 적이 있는데 관리비에 비해 부지가 너무 어지럽혀져 있고 쓰레기장도 까마귀들 집합소였어요. 계단 콘크리트에도 금이가 있었고요. 아마 방도 그렇게 관리가 잘 되진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클레임 들어올지도 몰라요. 조용히 해. 그걸 지금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 어쨌든 얼마 뒤 그 방이 계약되었는데 추천 매물이에요. 이사한 지 3일 됐는데 욕실 쪽 천장에서 비새거든요? 방 벽지도 여기저기 벗겨져 있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수리비는 당연히 그쪽이 주시는 거죠? 이런 일도 있었고 그 외에도 물건이 떨어질 걸 예견하기도 하고 거기서 계시면 위험해요. 뭐? 아무튼 위험 회피 능력이 뛰어난 녀석이다. 주변을 살피는 능력이랑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진짜 대단하다니까. 가츠라랑 같이 있으면 평생 안전하게 장수할 수 있을 것 같구만. 설마요. 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좀 겹친 것 같고 그거 네 실력도 능력도 아니거든. 우연이야. 그냥 우연. 선배. 뭐야? 너 가츠라 질투 아니야? 이 녀석. 분하면 가츠라 영업 실적 이겨보던가. 예. 운 좋게 좋은 손님이 걸린 거면서. 이런 뛰어난 사람한테는 꼭 시비 거는 사람이 붙기 마련인데 딱 이 아카마츠 선배가 그랬다. 가츠라, 신경 쓰지 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실적이 좋아서 질투하는 걸 테니까. 괜찮아. 난 신경 안 써. 참 너희 다다음 주 수요일에 일정 비워뒀지? 물론이죠. 저희도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부동산은 수요일이 정기 휴일인데 다다음 주엔 매년 관례처럼 열리는 바비큐 파티가 있다. 지점이 달린 동료들이랑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바비큐 파티 기대된다. 겁나 먹어보자고. 기대된다. 나랑 카츠라도 1년에 한 번 있는 이 행사를 기대하고 있었다. 올해는 가족들도 데려와도 된다고 하네. 너희도 여친 있으면 같이 와도 돼. 안타깝게 됐네요. 저희 둘 다 솔로거든요. 여친이랑 같이 와. 그리고 2주 뒤 바비큐 파티 날이 다가왔다. 우와, 햇빛 진짜 세다. 열사병 조심해야겠어. 그러게. 카츠라, 너 지금 너희 지점 1등이라며? 대단하다.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 운 좋게 좋은 손님들이 걸려서 그래. 아이, 카츠라. 소개할게. 내 여친인 아카네야. 안녕하세요. 아카네라고 합니다. 어때? 겁나 예쁘지? 대학교 미인 콘테스트에서 1등한 적도 있다고.
아, 네.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저 사람 아카마츠 선배였지? 카츠라한테 잘난 척하고 있는 건가? 아마도. 그래봤자 카츠라는 신경도 안 쓰겠지만. 자, 오늘은 마음껏 즐기자고. 실컷 먹고 실컷 마셔. 건배! 몇 시간 뒤. 다들 얼추 다 먹었지? 그럼 우리도 강에 가서 바람 좀 쐴까? 그러자. 응? 아, 차갑다. 카츠라, 왜 그래? 뭐야? 아니야. 토쿠사, 응? 고지대에 있는 오두막으로 가자. 여긴 위험해. 어? 얘들아, 강에서 나가! 갑자기 왜 그래? 곧 비가 내릴 거야. 귀중품만 챙겨서 오두막으로 이동해. 아, 비 온다고? 이렇게 맑은데? 진짜 오는 거 맞아? 카츠라, 이번에도 틀림없는 거지? 아마 곧 억수같이 쏟아질 거야. 저쪽에 있는 산을 봐봐. 갑자기 엄청 어두워졌어. 그리고 저기 정란운이 생겼잖아. 아, 그러네. 물 온도도 너무 차가워졌고 바람 방향을 봤을 때 저 구름은 이쪽으로 올 거야. 오면서 점점 더 커질 것 같아. 대단하다. 난 전혀 몰랐어. 자, 다들 서둘러. 곧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한다. 네. 바보 아니야? 이렇게 맑은데 무슨 비가 쏟아져? 아카마츠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전부 다 저기로 가는데. 괜찮아. 저 자식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아무 말이나 한 걸 거야. 지금까지 마친 것도 다 우연일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면. 예. 와, 대박. 진짜 비가 쏟아지잖아. 카츠라 대단해. 카츠라, 너 어디 가? 아카마츠 선배랑 여친분이 안 보여. 뭐? 어쩌면 아직 강 쪽에 있을지도 몰라. 가서 한번 보고 올게. 아니, 잠시만. 그럼 나도 같이 가. 이 날씨에 카츠라를 혼자 보낼 순 없지. 안돼. 누가 나 좀 살려줘. 아카마츠 이 바보야. 왜 너 혼자 거기 있는 건데? 네가 꾸물거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무서워. 선배 여자친구분이. 얘들아, 토쿠사, 카츠라, 어떻게 좀 해줘. 이대로 있다가 제 휩쓸려서 떠내려갈 것 같아. 선배, 일단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여자친구분은 제가 반드시 구해드릴게요. 카츠라. 어떻게 하려고? 걱정 마. 이게 있거든. 그게 뭔데? 휴대용 구명조끼야. 파티 장소가 강변이라 혹시 몰라서 들고 와봤어. 내가 이걸 입고 저분을 구하러 갈게. 어릴 때부터 강에서 자주 놀아봐서 괜찮을 거야. 토쿠사, 미안한데 사람들을 좀 불러와 줄래? 알겠어. 지금 제가 갈 테니까 움직이지 말고 계세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어떻게 가려고? 너도 떠내려갈 텐데. 제 구명조끼에 줄을 매달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그걸 잡아당겨 주세요. 그러다 도중에 줄이 풀리면 어떡해? 걱정 마세요. 절대 안 풀리게 묶을 거니까요. 예전에 소방대원분께 배운 방법이 있거든요. 용이 주도해. 얘들아! 도와주러 왔어. 감사합니다. 카츠라, 조심해야 해. 물살이 발을 휩쓸리지 않게 신중하게. 됐다. 이제 괜찮아요. 자, 이거 입으세요. 고마워요. 떨어지지 않게 줄로 묶을게요. 네. 됐다. 지금 갈게요. 알겠어. 조심해. 준비되셨죠? 물살이 빠르니까 야타도 조심하셔야 해요. 천천히 조심해서.
미쳤다. 이런, 얼른 끌어올려. 간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게 해프닝은 있었지만 다행히 아카네 씨를 구출해낼 수 있었다. 너무 무서웠어. 미안해 아카네, 진짜 미안. 그나저나 구명조끼 들고 오길 진짜 잘했다. 물 있는 곳에 놀러 갈 땐 항상 챙겨 다녀. 내 거랑 구조용 2벌. 근데 방심했어. 좀 더 조심했으면 저분도 이런 무서운 일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선배가 없다는 걸 더 빨리 알았어야 했어. 카츠라, 너 진짜 무슨 보살 같다. 에이, 아니야. 이런 카츠라의 활약 덕에 바비큐 파티는 아무 보상자도 없이 무사히 종료되었다. 너 같은 거랑은 이제 헤어질 거야. 그리고 얼마 뒤, 카츠라, 지금까지 진짜 미안했다. 2번 다신 널 욕하지도 않고 네 조언 무시하지도 않을게.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용서해주라.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배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제발. 그 후 아카마츠 선배는 여자친구분한테 차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날부로 마음을 바꿔먹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카츠라한테 잘해주기 시작했다. 자 마셔. 네. 하긴 그런 위기 상황에서 구해줬으니 뭐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그리고 너랑 다른 분들이 없었다면 절대 못했을 거야. 정말로 고마워. 나야말로 쌤쌤이네 우리. 그 소동이 있고 나서 우리 직원들끼린 보다 끈끈한 연대감이 생겼고 예전보다 훨씬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단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 어서 오세요. 카츠라 씨,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저랑 데이트 해주실 거예요? 전에 구해주신 보답 꼭 해드리고 싶은데. 아니요, 정말 괜찮습니다. 카츠라, 너라면 아카네를 맡길 수 있어. 부탁한다. 한번 갔다 와줘. 아니,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아카네 씨가 우리 사무실을 자주 찾아오게 된 것이다. 일에 방해되니까 제발 가줘. 날씨나 위험 요소는 예측할 수 있지만 여자 마음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건가? 하하하. 도쿠사 도와줘. 카츠라 씨. 카츠라, 부탁한다. 아,